오늘 4.27 판문점 선언 3주년이었습니다. 이 3주년을 맞았지만 봄날을 기대했던 남북관계 다시 교착 상태에 빠져 있죠. 문재인 대통령 임기도 이제 1년도 남지 않았는데 남북관계 돌파구 마련은 현재까지는 아직 쉽지 않아 보입니다. 또 차기 검찰총장 후보군의 기소 위기에 처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포함된 것을 두고서도 정치권의 공방이 가열될 조짐을 보이고 있는데요. 최진 대통령 리더십 연구원장과 함께 정치권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문재인 대통령 임기가 1년도 남지 않았는데요. 네. 남북관계 돌파구가 잘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전망하세요? 저도 쉽지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문재인 정부가 올인해왔던 게 지금 네 가지 아닙니까? 적폐청산, 그리고 예. 남북관계, 그리고 검찰개혁, 그리고 이제 부동산 정책인데 네네. 네 개가 다 지금 여의치 않지 않습니까? 예. 특히 지금 남북관계가 바이든 정부가 우리하고는 상당히 그 기조 자체가 다릅니다. 아시다시피 예. 우리는 지금 탑다운 형식 아니겠습니까? 예. 정상회담 통해 실무지로 내려가는 거. 반면에 바이든 정부는 이제 바텀업 아니겠습니까? 실무선에서 이제 정상으로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기조 자체가 방향성 자체가 틀리기 때문에 참 쉽지는 않겠다. 다음 달 한미 정상회담 예. 때 어떤 돌파구 좀 찾지 않을까요? 예, 저도 이제 그게 한마디 이제 한 가닥 기대를 합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만나서 인간적인 신뢰를 쌓는다면 네. 왜 쉽게 돌파구들이 열릴 수 있겠다라는 신뢰를 쌓는다면요? 예, 인간적인 신뢰가 제일 중요한 겁니다. 지금 한 번도 만난 적 있고 두 사람 처음 만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더구나 이제 바이든 같은 사람은 상당히 좀 합리적이고 이 논리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잘만 설득하면 의외로 문재인 대통령 두 사람과 잘 통할 수도 있겠다라는 좀 긍정적인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요, 최근에 트럼프 전 미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을 공개적으로 비난했습니다. 예. 정말 참 왜 정상회담을 앞두고 이런 일이 생기는 좀 안타깝습니다. 사실 문재인 대통령 뉴욕 타임즈라는 진짜 세계적인 언론을 통해서 공개적으로 어떻게 보면 이제 변증만 울리고 있다 이런 식으로 비판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 바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트위터도 한 것도 아닙니다. 지금 공식적인 성명을 통해서도 비판을 했어요. 문재인 대통령 지도자로서 협상력도 약하다, 김정은이 한 번도 존중한 적이 없다라고 어떻게 보면 온 세계를 향해서 저렇게 얘기하는 것이 정말 모양이 안 좋다는 그 변죽을 찾아본 게 이제 그릇의 가장자리더라고요. 그래서 가장 변죽을 울렸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도움을 주기는커녕 회방을 놓지 않을까 걱정이에요. 예, 그러니까 소리만 요란했지 실제로 쓸 속도 없고 도움이 안 됐다라는 그런 얘기인데 모르겠습니다. 바이든 정부의 유화적인 제스처의 일환으로 저렇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렇다고 또 트럼프의 정책 성과를 토대로 해서 바이든 정부가 잘 되기를 바란다. 이런 정부도 바이든 정부에 별로 좋지하지 않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좀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이런 오해, 트럼프라든지 방금 자이든의 여러 가지 방금 말씀드린 오해들이 정상회담 때 잘 순조롭게 풀리기를 좀 기대합니다. 다음 달 한미 정상회담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리고요, 검찰총장 후보 추천위원회 이제 모레 열립니다. 그런데 이제 후보군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한 10명 정도 되는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임은정 대검감찰정책연구원도 포함되어 있고요. 또 뭐 김호수 전 차관,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지금 뭐 조사를 받고 있는데 포함이 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총장 후보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고 계세요? 우선 10명이나 거론되는 것이 좀 너무 많다라는 생각이 들고 지금 화면에 나온 세 사람은 어찌됐든 정치적인 논란의 한 복판에 있었던 인물 아니겠습니까? 이성윤 지검장 같은 경우는 사실 최근에 검찰 소환 조사까지 받고 그리고 민주당 친문 중에 친문인 김용민 의원 같은 경우도 아주 자칫하면 뭐 이 혼란이나 우려가 생긴다라고 걱정하는 정도. 한동훈 검사장도 포함돼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한동훈 의원도 어찌 됐든 간에 좀 윤석열과 가깝다. 검은 유착이다 뭐 이런 논란에 어쨌든 휘말렸고 그리고 임은정 검사 같은 경우도 뭐 어떻게 보면 이 추미애 전 장관 그리고 이번에 박범계 장관 때 핀셋 인사했지 않습니까? 그걸 얼마나 논란이 많았었습니까? 그래서 세 분이 실력이 있고 유능 떠나서 정치적으로 이렇게 논란이 있는 사람을 검찰총장 후보군에 올렸다는 것 자체가 저는 상당히 일단 부담을 안고 간다. 이들 후보군들 중에 이제 후보 추천위원회 회의에서 3명을 이제 고르고요. 또 이 3명 중에 이제 1명을 박범계 장관이 이제 추천을 하게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정치권에서는 이 차기 총장 후보군에 대해서 어떤 말들이 나왔을까요? 자, 정치권의 말들 듣고 오겠습니다. 이성윤 지검장을 기소를 하겠다라고 하면서 대통령 인사권에 다시 한번 또 개입하는 행동들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충분히 가능성이 있고 좋은 분이라고 생각하지만 뭐 이런 구도 하에서는 또 그 여러 가지 혼란을 낳을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우려도 좀 있습니다. 이성윤 중앙지검장은 피의자 신분입니다. 피의자 조사를 관리 감독해야 할 검찰총장이 피의자라면 그 자체만으로 검찰의 권위와 신뢰를 추락시키는 것입니다. 그런 인물을 검찰총장으로 옹립하기 위해서 검찰총장 임명 쇼를 펼치고 있는 정권의 수뇌부를 보고 있자니 목에서 쓴물이 올라올 정도입니다. 네. 자, 검찰총장 임기가 2년이잖아요. 네. 따라서 이 차기 검찰총장은 다음 정부까지 이제 임기를 이어가게 되는 겁니다. 예. 문 대통령 입장에서도 상당히 고민이 깊겠습니다. 예. 뭐 고민이 아무래도 많겠죠. 그래서 나하고 갖고 온 사람은 내 편 검찰에 앉히면 더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인지상정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그게 제가 이제 임기 말 착각 현상 여러 번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네네. 중요한 정부 요직에 친위 부대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을 포진시키면 예. 본인에게 훨씬 도움이 되고 든든할 것 같지만 오히려 역으로 훨씬 본인에게 부담이 된다는 건 여러 번 이제 말씀드렸죠. 그래서 예. 지난번에 이제 김부겸 통합 인사라든지 장관 인사에 대해서 제가 상당히 높은 점수를 긍정적으로 평가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런 검찰총장의 요직에 만약에 대표적인 친문이다. 정치검사라고 이렇게 많은 비판을 받는 사람을 포진시킬 경우 얼핏 보면 문재인 대통령이 도움이 될 것까지는 훨씬 더 부담 요인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토록 이 문재인 정부와 정부 여당이 싫어했던 게 정치검사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윤석열 얼마나 정치검사를 비판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이성윤 지검장은 정치검사 아닙니까? 어찌든 정치검사 논란에 휩싸이고 있는 사람은 가능한 한 제외해 주는 것이 문재인 대통령을 위해서 그리고 정부 여당을 위해서 훨씬 저는 득이 많다고 생각하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여야 정치권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자, 문 대통령 복심으로 불리는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장 예. 지금 3개월 만이에요. 해외 나간 지 이제 귀국한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예. 자, 뭐 여당 내 전략통으로 알려져 있는데 네. 왜 귀국했을까요? 지금 확인 안 됐지 뭐 이해찬 전 대표가 뭐 급호출했다는 얘기도 있는데요. 그건 네. 확실히 확인 안 됐지만 예. 지금 당 대표 선거를 바로 앞두고 들었는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민주당의 당권 구도가 친문의 핵심 인사들이 생각지 않았던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고 보는 건지 예. 실제로 보면은 지금 송영길, 홍문표, 우원식 세 사람 다 친문인데 네. 최근 들어 당권이 경쟁이 심화되면서 마치 뭐 반문 대 친문 뭐 이런 대결 구도로 가지 않습니까? 예. 특히 이제 송영길 의원 같은 경우는 상당히 지금 정부 여당을 향해서 상당히 좀 비판적인 쓴소리를 지금 내고 있는 상태. 그래서 급거 귀국하지 않았나. 왜냐하면 예. 지금 당권 구도가 어떤 식으로 정리되냐에 따라서 네네. 이후에 민주당의 전국 운영, 그다음에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운영 스타일, 아. 나아가서 대선 전략이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에 이 중요한 시점에 빨리 양진철 문재인 대통령 복심이니까 와서 교통정리 좀 해달라라고 아마 SOS를 친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여권에서는 양정철 전 원장의 역할론이 지금 거론되고 있고요. 야권에서는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의 역할론 계속해서 거론되고 있습니다. 원희룡 제주지사가 인터뷰를 했습니다. 발언 잠깐 듣고 오겠습니다. 똑같이 그냥 걱정을 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근데 그게 국민의 힘이 중심이 됐으면 좋겠는데 지금 돌아가는 이 모습을 보니까 과연 그게 어떨지에 대해서 굉장히 괴로워하고 계시더라고요. 심지어는 여당에서도 전화가 온대요. 근데 여당에서요? 뭐라고요? 주자들 중에 일부가 전화도 오기도 하고 일단 인사 참대 조언을 좀 구하는 뭐 아니면 같이 하자 뭐 이런 거? 모르겠어요. 뭐. 국민의힘 돌아가는 모습 보면서 굉장히 괴로워하고 있다. 예. 그리고 여당에서도 전화가 오고 있다. 예. 이게 무슨 뜻입니까? 참 상황이 복잡해졌는데, 그러니까 김종인 전 위원장 입장에서 예. 본다면 본인이 애써서 힘들게 공들여서 국민의힘을 나름대로 질서 있는 중도판으로 만들어 놨는데 예. 본인이 나오자마자 정말 무질서한 보수 아사리판으로 돼버렸다라고 하면 생각을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본인이
기억하시죠? 그리고 광주 5.18 매형 내려가서 무릎 꿇고 말이죠. 하고 자기가 또 뭐 박근혜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 만든 것, 또 국민들의 대국민 사고, 이게 전부 중도판을 만들기 위한 노력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번에 이제 서울시장 선거, 부산시장 선거 다 이기고 해서 나름대로 상당히 중도판을 만들어 왔는데, 최근 들어서 계속 친박계 인사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또 뭐 목소리를 높이고, 거기다가 또 박근혜 이명박 대통령 뭐 3.1론까지 내세우고 하면서 다시 보수로 돌아가는 것 같은 이런 이제 모습이 본인의 입장에서는 참 도로함이 타불이다 이런 생각. 그리고 또 하나는 앞으로 대권 구도, 자기가 이제 중도 시나리오가 있는데 이런 부분이 많이 흐트러진 것 같은 느낌을 받으니까 많이 화도 나고 참 안타깝고 뭐 그런 얘기를 터뜨린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언론에 한 게 아니라 또 절묘하게 제주도에 가서 제주도 지사인 원희룡, 거기다 또 대권 주자 중 한 명 아닙니까? 같이 얘기하면서 김정민에서 본인의 얘기도 언론에 공개적으로 딱 터뜨리고, 그리고 또 본의 아니게 중도인 원희룡 지사도 확 띄우면서 언론에 두 사람이 함께 딱 주목을 받는 일거삼득의 효과를 어떻게 보면 거뒀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오늘 최고위원회 마친 다음에 국민의힘과의 통합을 이제 본격적으로 추진해 보겠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러면서 원칙 있는 통합 뭐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호영 원내대표를 만난다고 했는데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저는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이게 오세훈 안철수 단일화 때보다 저는 한 3배 정도 더 어렵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 통합이라는 거는 아시다시피 지도부를 어떻게 구성해야 되는 문제하고 지분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안철수가 국민으로 들어가면 어떤 예우를 해줘야 되느냐 문제가 정말 중요하지 않습니까? 공동당 대표로 할지 아니면 어떤 형태로 할지, 또 권한은 어느 정도야 될지, 그다음에 수많은 국민당에 있는 지역위원장 이런 사람들 오면은 어디까지 허용해야 되는데 지분 문제. 왜 이게 정말 중요하냐면 다른 때보다 더 중요하냐면 아시다시피 내년 대선이 있고 더 중요한 거 있죠. 내년 6월에 이제 지방선거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거기에 따라서 완전히 대한민국 정계 구도가 또 달라지는 건데 이때 대충 두 손 들고 백기통합, 흡수통합되는 것 같이 되면은 안철수 본인도 미래도 없고 당도 미래도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매우 힘들어지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본인이 뭐 5가지 조건, 뭐 유능, 도덕, 공정, 국민통합 이런 거는 사실 이제 담론이기 때문에 형식적인 거고, 실질적인 협상은 실무적인 협상은 쉽지 않다. 그래서 제가 개인적 의견을 말한다면 어차피 복잡하고 쉽지 않은 저런 문제이기 때문에 서두르지 말고 서서히 스텝 바이 스텝으로 가는 것이 양측에 다 도움이 될 거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어떤 행보를 보일지 지켜보겠습니다. 황교안 전 대표가 정치 재개를 위해서 몸풀기에 들어갔는데요. 국민의힘 내부에서 반대 목소리 나왔습니다. 성일종 비대위원이요. 정치 행보 개인의 자유지만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어떤 배경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황교안 대표가 뜨거나 정치에 참여하면 국민의힘에 도움이 안 된다. 이렇게 지금 중도로 가려고 하는데 황교안 대표 보수 색깔이 뭐 크게 부각이 되면 좋을 게 없다라고 이제 판단한 건데, 뭐 황교안 대표 입장에서는 그게 뭐 개의치할 필요는 이제 없다고 생각하겠죠. 그리고 황교안 하면 본인을 제가 보면은 나름대로 상당히 보수적인 애국심 이런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식의 내가 좀 애국 나라를 구하겠다 뭐 이런 나름대로 사명감 같은 게 황교안 상당히 있는 것 같고요. 물론 진중권은 이제 당신 가만히 있는 게 애국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그리고 또 하나는 요즘 이제 공정이 화두다 보니까 본인이 좀 검찰 출신 아닙니까? 그래서 요즘 시대 정신하고 좀 나하고 맞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차피 정치를 해야 되겠다. 이미 정치를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57년생이기 때문에요. 그렇게 많은 나이는 아닙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뭐 하겠습니까? 이제 대통령 권한대행까지 했는데 정치를 하면은 지금 기회밖에 없지 않습니까? 내일 모레 이제 곧 경선 국면에 들어가고 대선 있고 지방선거 있는데 그래서 약간 부담스럽지만은 뭐 내가 정치를 앞으로 하려면 지금이 그래도 적기다라고 과감하게 뛰어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황교안 전 대표 행보까지 좀 지켜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최진 대통령 리더십 연구원장과 함께 정치권 이슈 짚어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